사실은 근데 네. 노무사가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네. 항상 이게 뭐 다들 그렇겠지만 돈보다도 이게 좀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잔액 보면서. 잔액 보면서. 법을 근로기준법이랑 법을 다루지만 얘 또 사람 간의 일인지라 이렇게 감정이 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소연하실 곳이 많이 없긴 해요. 그래서 그런 상담 역할을 많이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보람찬 순간들이 많습니다. 뭐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야, 문과도 살만해. 네, 안녕하세요. 문살만의 하진규 변호사. 신경철 계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 저희가 왜 문살만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걸 말씀드렸죠. 오늘 그 2화로 우리 이제 신원철 노무사님이 네. 이제 노무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일단 노무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노무사 활동을 한 지 이제 한 5년 차 정도. 그리고 뭐 이제 노무사가 하는 일은 다양하지만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재 사건, 사용자와 그리고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쟁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성희롱, 직장 내 어. 성희롱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그러면 이제 괴롭히는 측을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괴롭힘 당하는 측? 저도 모르게 괴롭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아니. 네, 주로 이제 괴롭힘 갑자기 본인 얘기를. 아니 대리를. 아, 대리요. 그러면 이제 괴롭힘 받는 분들을 하죠. 아, 받는 분들. 그럼요. 그렇군요. 네네. 아, 근데 우리 노무사님은 저희가 이제 경영대학교 동기인데 네. 경영자의 입장을 한창 배우다가 노무사가 되시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경영자 입장을 한창 대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아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노무사는 노동운동 하시거나 이렇게 노동자만 대리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죠. 예, 어, 모든 고객님들. 자본주의가 낳은 노무사. 그러면 노무사가 이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죠? 예,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제 사용주가 그 사용 종속 관계라는 뭐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직원 또는 근로자를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직장 내 사건들을 근로기준법에 국한돼서 다루는 걸 이제 노무사가 하고 있습니다. 뭐 되려면은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예, 뭐 되는 그거는 이제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이 있는데 보통 이제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2차는 이제 서술형, 문술형으로 해서 보통 이제 2차 시험을 합격하고 3차 시험은 간단한 면접. 아, 이런 걸 면접까지 이제, 봐요? 예, 아. 하게 되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누가 면접을 보는 거죠? 이제 보통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모아가지고 2차 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면접을 보는데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대부분 다 합격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차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노무사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실은 원래는 잘 몰랐거든요. 저도 그러면 잘 몰랐어요. 그 노동운동 하면 가산점 있나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건 없고. 아, 근데 경영대 출신이 되는 거 보면 그냥 상관없나 봐요. 예, 없고. 저는 사실 그 인사 쪽, HR 네. 쪽을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전문 자격증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알게 된 게 이제 문과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과 과목과 인사 조직 과목 이런 거 같이 보는 게 이제 노무사 시험이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학년 때 시작하셔갖고? 저도 사실은 이게 로스쿨을 준비를 원래 했었어요. 네, 변호사도 할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고 거의 이제 가산점을 따기 위해서 사실 노무사 시험을 처음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 한 4학년 재직 중일 때 1차를 이제 다니면서 혼자 독학을 했고 그러던 중에 이제 로스쿨보다는 한번 노무사 시험에 더 관심을 갖게 돼서 2차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 건 4학년 때 이제 휴학을 좀 내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노무사 공부 10개월 하시고 되신 거예요? 그때는 아예 전업으로 저는 아예 그 신림에 들어가서 아, 신림에 들어가서? 예, 와.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신림 동생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 중에 유일하게 신림 동생 하네요. 10개월? 예, 와, 엄청나게 하셨네요. 그러면 노무사 어때요? 해보시니까 좀 추천할 만합니까?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연봉은 그 차이가 많이 큽니다. 안에서 소속된 노무사이냐 또 이제 사실 기업에 들어가서 인사팀에서 하는 노무사가 또 일이 있어서 그런 이제 노사 협의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연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년차 때 뭐 한 250 정도 시작을 하다가 월급. 예, 월급이요. 월급. 예, 월급이 250 세전? 세전으로. 세전, 예, 세전입니다. 네. 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예, 이제 살만하지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건 다릅니다. 그래도 네. 예, 그리고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 이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앞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무사 관련된 법들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인권도 많이 그 노동 인권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임금 명세서 교부나 이런 것 때문에 노무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깎아달라고 했더니 안 깎아줬어. 그 정도로 형 딴 데 하고 싶으면 딴 데 해라고 말할 정도로 잘 되고 다시 뭐 한 월 2, 3천 가져가신다는 말이 있던데. 2, 3천 누가요? 네. 누가요? 제가 그 정도 아니에요? 글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너무 사야겠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네. 노무사가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네. 항상 이게 뭐 다들 그렇겠지만 돈보다도 이게 좀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잔액 보면서. 잔액 보면서. 법을 근로기준법이랑 법을 다루지만 이게 또 사람 간의 일인지라 이렇게 감정이 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소연하실 곳이 많이 없긴 해요. 그래서 그런 상담 역할을 많이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보람찬 순간들이 많습니다. 뭐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같이 이렇게 사건을도 했는데 노무사님이 잘 하셔가지고 되게 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런 문과 일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과처럼 수술을 잘해서 이렇게 차가운 의사가 인기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사람의 감정을 좀 터칭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이런 거가 있는데 회계사는 안 그러네요. 네. 아니죠, 저희도 숫자를 조작해서? 그렇진 않고요. 저희도 사람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업무를 주고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문과는 이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게 참 그럼요. 힘든 이야기 하지 맙시다. 문과 살만합니다. 예, 그래서 그 보람이 있다. 예, 그 보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추천할 만해요? 네, 추천합니다. 예, 추천합니다. 네, 아니 지금 너무 잘 되시니까 추천할 만한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개업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변호사와 그 회계사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빅펌이나 이런 뭐랄까 소위 기득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탄탄하지가 않아서 어디든지 자기만 강점을 잘 살려서 시장에 잘 정착을 하면 금방 또 적응할 수 있고 블루오션이다. 예,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이제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분야가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시장 싸움을 같이 하지 않고 만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초반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3명 다 지금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 노무사, 개업 변호사, 개업 회계사인데 어쨌든 노무사가 개업을 추천드린다. 꼭 운동권이 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운동권이랑 상관없는 사람도 다 하는 거죠? 네, 그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경영자 대리하니까. 좀 그렇게만 하자. 그래. 여러분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잔악해다. 제가 노동자 대리하는 사건을 우리 노무사님이랑 같이 했는데 오랜만에 노동자 대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나요? 어쨌든 그래도 개업하면은 경영자 대리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노무사님은 그 최저임금 상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저임금이 미달하지 않도록 미달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은 주세요, 직원분들? 그럼요. 근데 요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오해하신 게 이제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2022년 기준에 뭐 9,160원 시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긴 주휴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어렵게 말해. 그러니까 최저임금 안 준단 말이에요? 아니 최저임금을 지키자. 이런 말씀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요. 참 어려운 말 쓰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 사람 중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노무사는 회사 다니면은 좀 힘든데 이제 개업하면은 되게 살만하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적인 그런 화려함보다는 그런 보람과 옷도 일부러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랑 차별하려고. 거칠게. 여러분 지금 토요일 밤 11시 20분인데 오늘 노무사님이 일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일 안 한 사람만 정장 입고 거칠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보다도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직업이다. 아름다움. 이렇게 좀 컨셉을 이렇게 잡아버려. 그래서 좋아요.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노무사라는 직업도 잘 아셨죠? 노동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이렇게 이 관계를 서로 대리해서 노동이 단계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이제 노무사의 역할이고 그래서
근데 또 노무사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또 노무사님한테도 연락도 주시고 여기 뭐 메일이나 있을 테니까 네, 주시고. 네. 또 저희가 자세히 상의 드릴게요. 네. 오늘 또 노무사님에 대해서 봤고요. 문과도 살만하다. 좀 네. 아직 노무사는 회사 다니면 힘들지만 개업하면 살만하다. 이게 결론. 미래가 이제는 유망한 회사마다 노무사들 써야 돼요. 안 쓰면은 1인당 500만 원씩 내야 돼요. 10명 기업이 그 노무사 통해서 이거 신고 제대로 안 하면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이런 큰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노무사 문과도 살만하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